안녕하세요.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고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무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매수 심리 상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각 지역의 부동산 사이클의 추세 전환 여부를 오늘 2편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해요. 기존의 대중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호갱노노나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이런데 대중적인 부동산 프롭테크 앱들에서 쉽게 내가 클릭만으로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 해서 내가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내가 실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계약하거나 월세를 계약하거나, 즉 실제 현장에서 내가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대중 지표들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1편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한번 읊어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부동산 앱인 아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파트 실거래가 앱입니다. 여기에 심리 부분을 누르면, 그쵸, 전 지역의 전국 각 특광도의 매수 심리, 매도 심리, 즉 심리 차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볼까요? 랜덤입니다. 경북 한번 볼까요? 매도세와 매수세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보이세요? 자, 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대중 지표들이 내 실제 액션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지 보면, 매도세가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막 이럽니다. 그쵸? 막 이럽니다. 그쵸? 그러면 난 딱 특정 요 시점에 어떤 이사 수요가 발생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데 이렇게 낮아졌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다 매도 심리가 밀리면서 매도 매물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벙 찌는 거잖아. 그렇죠? 반대로 매수 심리도 이렇게 바닥에 계속 눌러붙어 있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매수 차트는 KB부동산을 출처하고 있는데, 이 KB부동산은 전국의 KB부동산 협력중개사무소 중개사 소장님들한테 매주 조사를 합니다. 맡고 계시는 단지들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숫자로 어떤지 표시해 주세요 라면서요, 그거를 집계해서 KB금융그룹에서 매주 발표하는데, 이렇게 2023년 현 시점에서 과거 2019년을 되돌아보니 매도세가 이렇게 하향했구나, 동일 구간 매수세가 바닥에 있던 게 이렇게 상향했구나 라는 거를 23년에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19년 딱 요 시점에 들어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요 시점에 현 시점에서 이거를 보면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너무 헷갈려서 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 지표들이 내 실제 한두 번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라고 쳐볼게요. 현재라고. 그렇죠? 23년 9월 오늘이라고 쳐볼게요. 나 이사 가야 돼. 그럼 집을 사야 돼? 팔아야 돼? 임차해야 돼?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야 돼? 매매해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매도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매도 매물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하락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매도세가, 아니면 완전히 좋아지면서 19년처럼 이렇게 매도 매물이 고를 수 있는 폭이 없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 걷어버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택했느냐, 매수 심리를 2차 가공해서 어떤 차트로 바꿨느냐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아실 대중 사이트에 있는 대중 지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자, 까만색이 가장 민감한 매수세고, 초록색이 그 다음 덜 민감, 빨간색이 보통, 파란색은
둔감한 이런 이동 평균화를 시켜서 이동 평균화의 모집단의 길이라든지 산술 평균이냐 기하 평균이냐 뭐 지수 평균이냐 이렇게 평균을 산출하는 계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하면서 민감한 이동 평균과 둔감한 이동 평균을 서로 교차 크로스 방식으로 여러 이동 평균을 그려서 추세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신규 지표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까 대중 지표와 다르게 어떻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안정성이 담보됩니다. 아까는 막 들쭉날쭉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정성이 커집니다. 이동 평균화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평균 위와 아래를 튀어나가는 값을 이동 평균화로 중간으로 밀집시켰다는 뜻이니까 안정성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추세가 진행되면 쭉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동 평균화를 시켜버리면 현장의 동행성, 즉 민감도가 많이 저하돼 버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정성과 민감도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두 가지가 다 균형점을 갖추게 개발한 신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지표가 실제 심리 차트로 대변되는 KB 매수 매도세 주간 통계상의 아실이나 뭐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에 나와 있는 이런 대중 지표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즉 민감도와 안정성 양쪽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오늘 이어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랜덤으로 한번 해볼까요? 경북이 나와 있으니까 경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한번 보시죠. 이 신규 지표부터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시점에 18년, 19년 이 시점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둔화되면서 약간 횡보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이평선들이 까만 선, 초록선,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 이평선들이 예쁘게 정배열되면서 상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평선이 정배열되기 전에 초입에는 언제쯤이었을까요? 시간이 19년 5월 정도입니다. 그쵸?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커서를 갖다 대면 19년 5월 내외입니다. 그쵸? 19년 5월 6월 이럴 때입니다. 그쵸? 이 부분에서 정배열이 탁탁탁탁탁 연속으로 이렇게 찍히면서 그쵸? 이 시기는 이제 당승이 시작할 전조가 있으니까 집을 매수해보는 게 좋을 거야. 전세를 택하는 것보다 라는 신호를 19년 중순에 이미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은 언제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쯤이죠, 그죠? 21년 10월이네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까만 민감한 선이 초록색과 빨간 선을 뚫고 내려오는 게 21년 10월 달입니다. 10월 초, 그죠? 11월 그럴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19년 5월과 21년 10월에 경상북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현장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상북도의 대표 도시가 어디죠, 여러분? 포항, 구미, 경주 이런 데입니다. 일단 그러면 포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네. 포항은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북구 지역들보다는 남구 지역이 지곡동, 대잠동 이런 쪽이 전통적으로 주거에서 더 선호받는 지역입니다. 포항 남구에 가면은 자이라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그렇고 연식도 그렇고 지표를 추적하는데 지표 단지로서 대표성을 띠기에 좋은 단지입니다. 아실로 보면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 호갱론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포항 자인데요. 자, 19년 5월, 19년 중순이랑 21년 10월 양쪽 기간을 실제 단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5월, 6월 이럴 때 19년 중순 이럴 때입니다. 그쵸? 그리고 21년 중순 이럴 때입니다. 그쵸? 역시나 현장과 동행성이 아주 뛰어나죠. 안정성도 뛰어난 데에 반해서 기존 대중 지표들보다는요. 그쵸? 확인이 바로 되죠. 실제 단지에서. 비단 이 단지뿐일까요? 다른 단지도 한번 봐볼까요?
그 밑에 효자 웰빙타운 한번 볼게요. 19년 4월, 5월 그리고 21년 10월 그쵸.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좀 확대해 볼게요. 어떤 모습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완전히 급격하게 불정으로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야 돼? 여기에서 사야 돼? 매도 매물이 완전히 걷어들여지고, 그쵸? 매도 매물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시기에 특징이 어떻습니까?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쵸? 입지도 별로 여리인 곳에, 그쵸? 입지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도시 외곽지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입지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분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분양가가 어떤가요? 가격이요? 가격도 엄청 높죠, 그죠? 야, 저 가격에 이젠 저길 사야 돼? 근데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다 상승을 하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6개월 전이나 1년 전밖에 기억 못하는 아주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심지가 이렇게 높은데 그래 새 아파트 저 가격이면 야유 1년 2년 전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장이 뜨거운데 지금이라도 안 잡으면 난 영원히 집 못 살고 그냥 무주택자로 그냥 계속 살아야만 될 것 같아. 그치? 그쵸? 그런 조급증이 막 몰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단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뭐 남구뿐만이 아니고 북구 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두호동 이것도 뭐 크게 보겠습니다. 너무 신축이라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19년 5월 그쵸? 19년 중순쯤에 사서 21년 9월 10월 이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물론 이거는 이 아파트는 20년 19년 연말 이럴 때 입주장을 거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래가 없죠.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입주 2년 내 비과세가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도 매물이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물이 소원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어떻게 현장과 잘 동행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연식이 있는 걸로 가볼까요? 연식이 좀 있는 이런 데 한번 봐볼까요? 자, 19년 4월 5월에 사서 21년 10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좋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원리는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때도 청약 놓치고 계속 청약만 새 거를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는 마음에 근데 건설사가 싸게 분양해 줄 리가 있나요? 이렇게 상승장이 농익을수록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새 거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청약을 넣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16년 17년 넘어가는 구축들도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확대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청약 다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막 10년 넘어가는 그렇죠? 20년 다 돼가는 구축들을 내가 가진 자본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그제서야 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 말자 내가 사면 집값이 거꾸로 떨어지는 사이클 거꾸로 타는 거 여러분. 아유 그걸 보고도 그걸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시지만 여러분 위험 회피 심리 즉 대중의 생각을 짓누르는 그리고 매수 액션 그 액션을 힘들게 빨리빨리 결정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위험 회피 심리에 한번 젖어들게 되면 사이클을 거꾸로 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값이 폭락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여기서 사면 여기 더 떨어질까봐 집 못 삽니다. 그렇죠. 위험 회피 심리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계속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 이렇게 같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청약을 계속 도전하다가 청약이 될 리가 있나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시세가, 그쵸? 여기가 이 구간이. 그러니 장고 끝에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사이클을 거꾸로 타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단 실거주자뿐만이 아닙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이클에 대해서 무지한 부동산 강사들이요. 야, 당신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오를 때 동안 당신 뭐 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상급지, 핵심지, 신축, 대표급 단지는 안 되고 2급지, 3급지, 4급지로 가서 중위급 이하의 저렴이들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과세, 추가과세 안 받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고 안 받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사라고. 상승장이 핵심지에서 주변지로 상승의 이연 효과가 이렇게 퍼지게 돼 있으니까 많이 사라고. 지금이라도 잘 오셨다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아주 전문성을 띈 것처럼요.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실거주자처럼 결과는 같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2주에 걸쳐서 매수 심리를 2차, 3차 신규로 가공한 신규 지표들로 각 지역의 부동산 사이클의 밀물과 썰물의 시점을, 변곡의 시점, 추세 전환의 시점을 한번 예측해보고, 이게 실제로 대중성을 띈 부동산 프로테크 앱에서 너나 나나 모두 그냥 시간만 내면 공짜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중 지표들에 비해서 안정성과 민감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한 번, 두 번 절체절명의 매수 액션, 그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한번 대중 지표들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중 지표들도 여러분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가서 클릭해서 그냥 보면 되지, 그걸 뭐 고생스럽게 직접 그려 라고 하시겠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KB 부동산의 주간 통계에 들어가셔서 7번 탭에 시계열 7번 탭에 매수 매도세 해서 직접 그려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집을 이때 샀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자아 성찰 복귀 시간을 가지시고, 그럼 앞으로는 내가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혹은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첫째가 학교에 가기 때문에, 혹은 우리 남편이 어디 직장을 다른 데 발령 나기 때문에 실제 매수 액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옴을 미리 예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중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봐야만 공짜로 클릭해가면서 보는 것보다 대중지표의 한계성을 체감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든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체감하면 내가 답답한 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벗고 뛰어야지. 신규 지표를 기존 대중 지표의 단점을 극복한 신규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개발만 했다고 이 신규 지표로 바로 액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요. 실제 액션하기 힘듭니다. 마인드가 담보되지 않으면요. 액션하기 힘듭니다. 또 마인드가 얘기가 돼서 죄송스럽지만, 마인드가 기법보다, 모든 기법보다 우선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부동산을 구매하고 매도하고 전세를 택하거나 매매를 택하거나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입지와 모든 물건의 열위성보다는 타이밍이 가장 우선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인고의 공부 노력의 과정을 믿고 한번 액션을 한번 해보시고 피 같은 돈을 넣어야 됩니다. 해보시고 신규 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규 지표가 민감도도 커지고 안정성도 커지는, 단점이 약해지는, 그죠? 대중 지표보다 훨씬 우월해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복귀를 하려면 내가 대중지표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려보고 한계를 체감하고 신규 지표를 개발해가지고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 집을 샀어. 그 집이 만약에 예상대로 오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줬거나 어떻게 됐든 그 물밑의 시간, 노력의 시간을 동안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액션을 한번 해야만 신규 지표를 수정 보완하면서 대중 지표보다 앞서가는, 그래서 향후의 나의 액션들도 위험 회피 심리로 대변되는 이 대중적인 결정에서 벗어나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액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하나만으로 와 저거 진짜 신박하네, 와 대박 대박, 이제 저것만 믿으면 되겠구나, 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표만으로 살아 숨쉬는 사이클을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종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부란 게 항상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가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